요즘 닌텐도 3DS, DS가 금값이라고 하던데. 야, 뭐 35만원? 23만원. 구형도 17만원. 와, 30만원. 뭐 20만원 이하가 없네. 다 30만원대. 그러면 NDSL은 어떨지. 야, 예전엔 진짜 상태 좋은 게 7만원, 6만원 이랬는데 19만원, 10만원, 와, 99,000원. 예전에 상태 안 좋은 거 2만원, 3만원에 사서 개조하고 그랬었는데 뭐 이제 다 10만원대네. 아, 그나저나 이 닌텐도 DS 시리즈 하나씩 다 사놓긴 했었는데, 뉴 큰 다수, 2DS XL, 9 큰 다수, DS ILL, 뉴 작다수, 이거는 93 다수, 이거는 그냥 DS. 요거는 요거 10,000원 주고 산 거. 예전에 플레이 엑스포 레트로 장터에서 10,000원 주고 샀던 거. 힌지가 고장나서. 한번 켜볼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위에가 꺼졌었지. 그러고 보니까 24년 5월 달에 사놓고 아직도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았네. 아무튼 이런 정크들 10,000원에 사고 그랬었는데 가격이 뭐 몇 배로 올라서 개조하기는 좀 그렇고, 요거는 하우징 갈아서 보관해야 될 것 같고. 그래, 그게 있었지. 이거 3D 프린터 콘텐츠에서 개조했던 NDSL 마크로. 그래, 개조하더라도 요걸 하면 되겠네. 아무튼 DS 시리즈 좀 더 살 걸 그랬네. 이게 이렇게 금값이 될 줄이야.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레트로 역사에 있어서 이 닌텐도 DS 시리즈만큼 가격이 크게 올랐던 그런 제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NDSL 같은 거 진짜 막 2만원, 3만원에 올려도 안 사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상태 좋은 거는 10몇만 원씩 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상판 고장난 거 10,000원에 사서 이렇게 마크로로 만들어서 터치 패널도 제거하고 그냥 GBA용으로, 이게 충전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그냥 개조해서 막 쓰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뭐 가격이 정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사놨던 분들은 팔지 않더라도 기분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요거를 사고 나서 개조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반 이상이 지나버려서 생각난 김에 개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것도 당연히 이렇게 만들겠죠. 마크로로. 하지만 이제 다른 거, 아마 국내에서는 요거 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많이들 하셨죠. TV 아웃. 이 NDSL이 TV 아웃 기능을 안에 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코라는 분이 아마 요거를 찾아낸 것 같은데, 이분이 만든 걸 보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이런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참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홈페이지 보시면 뭐 버튼이 하나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짜리는 여기에 비치는 화면을 바꿔주는 거죠. 여기에 상단 화면이 나오게 한다던가 하단 화면이 나오게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이제 TV로 출력되는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2개의 버튼은 이제 여기 보시면 상하단 화면이 같이 나오죠. 그런데 작게 나오는 이 창에 투명도를 조정해서 이제 같이 보게끔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2개가. 네, 투명도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버튼인데, 자, 그런데 뭐 이 작은 화면에 여기 화면이 또 있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TV 아웃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화면이 여기 이렇게 가리면 게임하기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원 버튼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면 이렇게 버튼을 빼지 않고 3개 누르는 조합으로 상하 화면 바꾸는 거와 투명도 변화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찾아보니까 남아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좋겠죠. 아무래도 여기 버튼 하나 다는 것보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뭐 해당 자료들이 다 날아가 버려서 뭐 3, 4년 전에 하던 그런 것들이라, 저는 그래서 이제 버튼 여기 하나 놓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형편없는 하우징을 다시 쓸 건 아니고 알리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판만 판매하죠. 하판도 같이 팔면 좋겠는데, 하판은 원래 있던 이 하판을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근데 너무 또 안 어울려서 하판은 또 안 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 하우징을 또 다 사야 되겠죠. 전체 하우징이 4조각이죠.
상판의 앞뒤, 하판의 앞뒤. 그런데 필요한 거는 이 하판의 뒤만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뭐 하우징 다 사야 되겠죠. 요거는 같이 안 파니까. 자,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사봤습니다. 요거는 검정 투명이고 요거는 그냥 투명. 자, 어떤 게 더 예쁠지. 요게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도 들어있습니다. 스피커가 PSP 2000번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요 스피커를 여기 이렇게 딱 붙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거, 제가 지난번에 마크로 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있었는데 칩 저항을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칩 저항이 이렇게 같이 오는데 보이시나요? 요 칩 저항, 요거를 NDSL 기판에 납땜을 해줘야 문제없이 부팅이 됩니다. 이게 부팅 과정이 이렇게 켰을 때 상하 화면이 들어오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부팅이 종료가 되는 그런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막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 납땜을 해줘야 됩니다. 뭐 요게 335ohm짜리 저항인데 보시면 너무 작죠. 그래서 좀 납땜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 칩 저항도 사이즈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8 이러면 가로가 20, 세로가 8m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30대 되는 그런 사이즈의 칩 저항을 구매하시면 좀 납땜이 편하겠죠. 요거는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마 납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칩 저항도 따로 구매하시고, 그리고 이제 TV 아웃을 위해서는 또 회로에 저항 회로를 달아줘야 됩니다. 저항도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변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알포 칩 같은 이런 칩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킹하는 방법은 제가 뭐 여기선 다루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또 오래된 기기이긴 하지만 또 닌텐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펌웨어 업데이트 관련 내용은 이 유튜브 영상과 링크 올려드린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도 아직 프로그램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먼저 깔아보고, 그리고 분해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분해를 했고, 여기에 TV아웃 펌웨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펌웨어는 이 와이파이 모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이렇게 펌웨어가 올라간 와이파이 모듈도 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펌웨어를 다 올렸는데 유튜브 영상과 이 설명되어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이 GitHub 페이지, 여기를 다 봐도 뭐가 조금씩 다르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저도 어렵게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했는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칩 저항 335ohm 납땜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P06 밑에 있는 두 포인트를 이 칩 저항으로 납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위에 상단 디스플레이가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부팅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펌웨어까지 다 올라가 있는 그런 기기이고, 설명을 드리려면 펌웨어가 안 올라간 그런 기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트로 장터에서 10,000원 주고 사왔던 NDSL 분해해서 제가 이렇게 투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투명이 정말 예쁘긴 하죠. 네, 요걸로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펌웨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 요런 칩이 있어야 됩니다. 알포 칩.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헤맸던 게 당연히 더 최신의 이 알포 칩을 사용해서 첫 번째 설명되어 있는 노 오토붓을 올리기 위해서 요걸 사용을 했었는데, 노 오토붓은 이 홈페이지에 있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가이드에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노 오토붓을 올리는 건데 여기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알포 칩을 사용하니까 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넣고 끝까지 펴졌을 때 상단 디스플레이가 꺼졌다 켜졌다 했었는데 하우징 교체하면서 그 부분이 아마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지만 뭐 요 상단 디스플레이 하나 또 나중에 구매해서 넣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또 이게 이 알포 칩이 또 안 되네요. 이 기기에서는. 여기서는 요거 사용해서 했었는데, 자, 뭐 어쨌든 그러면 안 되더라도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여기 넣어준 플래시미 노 오토, 이걸 실행하면 원래 여기서 로딩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플래싱이 진행이 바로 안 됩니다. 0%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0%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플래싱이 진행이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0%로 나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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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에 나눠져 있는 점퍼가 있습니다. 요거를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뭐 요런 거라든가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제일 좋은 거는 핀셋이겠죠. 핀셋으로 이렇게 해서 요걸로 점프를 시키면 퍼센트가 쭉 진행이 되고 종료되면 다시 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가 BSDF 덤프,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준 다음에 그거를 알포칩 SD카드 루트에 복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BSDF 덤프 요게 나오는데 요걸 눌러주시면 네, 이건 또 상단에 나오기 때문에 상단에서 10초 정도 지나면 완료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럼 또 꺼주시고 네, 그래서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보면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펌웨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복사를 해주시고 루나 IPS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여기서 루나 IPS 실행시키면 이렇게 너무 작아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NDS TV out 패치 IPS 요거 눌러주시고 요거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나 IPS 어플라이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IPS 패치 요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펌웨어 다운로드 받아놓은 3개의 파일, 올 파일로 눌러주시고 이 빈 파일 눌러주시면 이제 패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이렇게 새로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 폴더, 펌웨어 폴더를 다시 알포칩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 카드의 루트에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 FW 매니저 NDS 요것도 다운받아서 SD카드 루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단계 요거는 펌웨어 파일을 검증해보는 그런 단계인데 뭐 요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5번째 마지막 펌웨어를 올려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FW 매니저 NDS 요거를 실행시켜주면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파일 요걸 선택해 주면 마찬가지로 펌웨어 올리는 화면이 나오면서 영상에서는 그 화면에서 점퍼를 쇼트 시켜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쇼트 안 시켜주고 그냥 끝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99% 되고 던 나오면 다시 꺼주면 이제 펌웨어가 올라간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펌웨어 올라간 게 이제 요 보드가 되겠고 여기에 TV 아웃 기능 추가하기 위해서 칩 저항 을 가지고 이제 회로를 만들어서 여기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칩 저항 방금 전에 제가 여기에 납땜했던 이 작은 것보다 훨씬 크고 사이즈는 3216입니다. 가로 31, 세로 16mm. 자, 요걸로 이제 회로 만들어서 그리고 버튼 하나 상단 하단 화면 변경해 주는 버튼 하나 추가하고 그렇게 개조된 제품을 가지고 한번 게임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번도 있었네요. 5번 포인트를 납땜을 안 했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로는 여기 있는 이 칩 저항을 하나 떼줘야 됩니다. 자, 이제 상단 하단 화면 전환 버튼을 달아줄 차례인데 그 전에 충전 단자를 타입C로 개조해 주는 것까지 하고 버튼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접점을 연결해 주면 음량이 커진다는 말이 있는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커진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뭐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터치 패널도 너무 낡아서 이것도 교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안 돼서 보니까 이쪽에서 간섭이 생기네요. 여기가 닿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버튼 상당히 깔끔하죠. 투명 하우징이 역시 제일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저항을 이쪽에 넣었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쪽이 더 공간이 많네요. 네, 여기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전원 스위치 위에 올려도 될 것 같고, 요게 조금 힘들었죠. 타입C 개조하실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납땜만 하면 되는 제품도 이 튜토리얼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구매하셔서 하셔도 되고, 하지만 가격이 좀 나가죠. 요거는 정말 저렴한데 어쨌든 뭐 요거 이렇게 했고, 자, 그리고 이 전환 스위치가 살짝 두껍네요. 요게 완전히 닫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스위치 중에서는 제일 작은 건데, 이렇게 하우징 벌어지는 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아주 작은 마이크로 스위치를 요 위에 그냥 올리고 선을 안쪽으로 빼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3D 프린팅 하우징을 받아서 하셔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 밑에 작은 스위치를 넣어서 이렇게 위에서 누를 수 있게 되죠. 아무튼 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입C 포트 충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전환 버튼, 네, 이렇게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GBA 게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팩으로 했었는데 드디어 구했습니다. 올해 구매한 레트로 게임 중 가장 비싼 레트로 게임, 올해는 별로 몇 개 구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제품 하나가 진짜 일당백이죠. 가격은 묻지 마세요. 자, 그리고 스피커 2개 같이 붙여줬는데 음량이 그렇게 커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 음량인데, 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 예전에 만원의 행복 콘텐츠 했던 제품이죠. 마운틴 에디션. 네, 여기 이렇게 산처럼 물결 표시 있던 거 복원한 모니터입니다. 뭐 현재 이런 거 국내에서 구하기는 어려운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데 찾아보시면 이렇게 AV, VGA 입력 받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이렇게 보시면 AV, HDMI, VGA 입력을 받죠.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GBA 게임 모니터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DS 게임 해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DS 게임 놀동숲. 네,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좀 애매하죠. 네, 진짜 레트로 게임이죠. (2000년) 네. 정말 많이 왔군요. 여기까지 오다니. 네, 동숲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네, 커서 보기는 좋은데 좀 자글자글하네요. 네. 저장하고 꺼야 되는데. 지금 봐도 정말 닌텐도 DS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TV 아웃도 숨겨놓고, 자, 이렇게 뭐 DS도 되고 GBA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GBA 동모드에 HDMI 출력되는 게임기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GBA도 되고 NDS도 되고. 네, 뭐 지하철에서 지금은 게임하는 사람 뭐 다 폰으로 게임하죠. 게임기로 게임하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예전에는 이 닌텐도 DS 지하철에서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드디어 저장이. 네, 이제 다른 게임 한 번 더 해보죠. 자, 그리고 드래곤볼, 뭐 GBA 게임도 있지만 이 DS 게임도 드래곤볼 정말 재밌었죠. 네, 이 데모 화면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었죠. 상하 화면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정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는데 DS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데모 화면이죠. 네, 드래곤볼 DS. 네, 이 드래곤볼과 그리고 드래곤 퀘스트 같은 게임들이 상하 화면을 정말 잘 연동해서 썼었는데 네, 이 언밸런스함. 네, 이렇게 터치도 되고 뭐 하여간 이 DS는 정말 게이머뿐만 아니라 게임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끌어들였던 그런 게임기죠.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NDSL 마크로를 만들면서 TV 아웃까지 해서 이렇게 TV 아웃 마크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투명 하우징을 사용해서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GBA 뿐만 아니라 NDSL까지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 그런 DIY였습니다. 물론 좀 쉽지는 않죠. 칩 저항 납땜하는 것도 어렵고 타입C 개조를 위해서는 하우징도 가공이 필요하고 그리고 펌웨어 올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네, 어쨌든 그런 걸 다 해결하고 나서 이 완성됐을 때 성취감이 상당히 높은 레트로 DI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레트로 게임기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데 끝판왕 NDSL 마크로 만들기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NDSL 마크로 제작기였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악마성 창월의 십자가 플레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